특히 오염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억제해야 할 것이고 분리수거에 잘 참여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수질 오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중금속 오염, 특히 몸에서 수은과 납 오염 문제에 관심이 큽니다. 대기 오염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수질 오염도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수도 공급으로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균이나 기생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주 요인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이 있고 비료와 농약이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배설물과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도 잊지 말아야겠죠. 이런 것들로 오염되었더라도 물의 색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수질 오염 중 중금속 오염의 주된 대상은 수은, 납, 카드뮴인데 수은과 같은 경우 환경으로 방출되면 유독한 형태의 메틸 수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로운 중금속들은 생물 농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이것처럼 우리 몸에서 금속 이온이 사용되는데 헤모글로빈은 철 이가 이온이 사용되죠. 수은이나 납 같은 해로운 중금속은 그림처럼 단백질과 결합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생물 농축은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해로운 중금속이 고농도로 발견되는 것을 뜻합니다. 수생 생태계에 해로운 중금속이 유입되는 것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하므로 이런 해로운 중금속에 대해 유의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산업 폐기물, 광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을 피해야겠죠. 수은의 경우 화산이 원인인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로 방출되고 퇴적되는 것도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납 오염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대기가 납에 오염되어 사람의 혈액 속 납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가 모두 무연 휘발유로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연 휘발유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연은 납이 없다는 뜻이고 유연은 납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납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납관과 고정물 또는 파이프 연결에 사용하는 납댐이 있으면 마실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 공급관에 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이 대기 오염에서 비롯되는 것이 매우 크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은 사람이 물을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드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따르면 오염된 물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성이 변한 물입니다. 수질 악화는 환경, 건강 상태 및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데 수질 악화로 인한 몇 가지 효과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부영양화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됩니다. 부영양화는 질산염, 인산염 등 영양염류가 지나치게 수생 생태계에 많이 들어와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먹이사슬이 오염됨으로써 최종 피해는 인간이 받습니다. 셋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 공급이 수질 오염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넷째, 세계보건기구는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병원체에 오염된 물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다섯째, 수질 오염으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수질 오염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물 낭비를 줄이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지구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가장 많이 녹고 산성화물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해양이 산성화합니다. 둘째,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적절히 통제해야 합니다. 셋째, 폐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물을 재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어업을 장려해 멸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둘째,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 사용량을 줄이고 절수 샤워기를 사용하며 새로운 변기를 살 때는 절수형을 선택합니다. 셋째, 평소 누수 점검을 하고 양치질과 면도 중에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넷째, 세탁기는 옷이 가득 찬 상태에서 돌리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빨래하고 가능한 한 빨래는 널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죠. 대기오염 때문에 수질 오염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 같네요. 특히 오염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억제해야 할 것이고 분리수거에 잘 참여해야겠습니다.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여기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은 환경오염 관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토질 오염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